하비. 오늘은 우리랑 같이 산지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2개월 조금 넘었을 때 데리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도 했지만 옛날에 강아지를 키웠던 적도 있었어서 이렇게 큰 걱정은 안 했는데 많이 알아보고 그때보다 유튜브가 훨씬 더 정보가 많아지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좀 정보에 대한 혼란도 많았고 강아지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시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강아지를 다시 키우게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제가 강아지를 다시 키우게 된 게 한 7년 만이라서 잘 모르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유튜브에 정보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유튜브에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윤과장이랑 저랑 영상이랑 영상을 다 찾아봤는데 어디서는 맞다고 어디선 틀리다고 이거 진짜 머리 터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해서 해결한 방법과 제일 궁금했던 것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료, 교육, 수면, 위생,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병원 셀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절대 아니고 어디는 맞다 어디는 틀리다가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참고만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너무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다. 이 중에 가장 고민이 됐던 게 뭐냐?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은 앉아, 기다려 이런 거는 뭐 이미 시작을 했었고 조금씩 크기 시작하면서 이 갈고 그리고 짖고 낑낑대고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도무지. 뭐 유튜브 쳐다보면 무시하세요 아니면 뭐 블로킹 하세요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무시를 해야 되는지 블로킹을 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잖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선택을 못 하겠는 거지. 누가 나한테 정답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는 훈련사님을 불렀습니다. 훈련사님은 그래서 순고해서 불렀고 진짜 많은 도움이 됐고 교육 때 받은 걸로 많이 적용을 좀 시킨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은 그런 식으로 했고 이제 그때 배운 거를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잘 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해요. 사실 진짜 애 키우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비추천한다 이런 거는 아닌데 혼란이 오신다 하시는 분들 일찍시켜도 무관하다고 해요. 강아지의 성향을 좀 잘 알아주실 수도 있고 해가지고 물론 선생님을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교육사님을 어떤 교육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관리도 굉장히 잘해주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고 했을 때 연락하면 연락도 받아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사료는 당연히 강아지들 처음에 스타터 먹잖아요. 스타터를 한 2-3주 먹더니 안 먹는 거예요. 아 그러면 조금 샘플 사료를 찾아봐야겠다. 어차피 섞어서 먹여야 하니까 여러 가지 샘플을 샀어요. 제가 사료를 뭐를 샀냐면 스타터를 끊고 나서 우리가 가장 잘 먹었던 사료는 내추럴 밸런스입니다. 처음에 되게 잘 먹었어요. 제가 이거를 스타터랑 섞어줬을 때 너무너무 잘 먹어가지고 이거 마음에 드나 봐 하고 이걸 샀어요. 안 먹어요. 안 먹고요. 그래서 또 도전을 했죠. 원래 비숑도리개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도리가 약간 시선이 조금 안 맞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어릴 때는 좀 그래 보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성장을 좀 해서도 그런 증상이 있으면 강아지들도 약간 샷이 비슷한 게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 쪽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사료 냄새가 좀 덜 나는 거였으면 좋겠기도 하고 라포그 샀습니다. 눈 건강을 좋은 거고 250g짜리가 4개 이렇게 소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그냥 내 욕심으로 샘플 없이 이걸 먹이겠다는 의지로 샀는데 입도 안 되는 거예요. I love you. 같이 일하시던 선생님한테 2봉지를 줬어요. 2봉지는 혹시 몰라서 냅뒀는데 또 요즘에는 이거를 먹어요. 내가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저거 내추럴 밸런스도 안 먹지 이것도 안 먹지 그러니까 밥을 잘 안 먹는 거야. 너무 안 먹어. 살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샘플을 주셨어요. 이거를 강아지가 잘 먹는다. 먹여봤는데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벨릭서. 이거는 병원용이라서 인터넷에서는 안 팔고 그 동물병원에 가셔서 먹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잘 먹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말을 해주셨던 게 눈물을 되게 많이 흘린다고 하셨어요. 근데 도리가 원래 눈물이 많은데 이걸 먹으니까 눈물이 더 나는 거예요. 안 먹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일 잘 먹어서 그냥 조금씩 섞어주니까 또 먹긴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현재 3개 사료를 번갈아 가면서 먹이고 있는데 먹었다 안 먹었다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아직도. 다른 라폭으로 정착을 좀 시키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저희는 자율배식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처음 밥을 너무너무 잘 먹으니까 주는 대로 다 먹는 거예요.
거예요. 또 아침에 7시만 되면 낑낑대. 배가 고파서 그런가? 자동급식기를 샀어요. 사자마자 밥을 안 먹어. 자동급식기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지금 빼놓고 그냥 사료통으로 써놓고 훈련사님께서도 말씀해주셨던 게 자율급식 상관없다 하셔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고, 혹은 그람수 따로 재지 않고, 처음에는 그람수 재서 줬었거든요. 50g에서 60g. 도리가 지금 현재 1.2kg 정도 나가는데 최근에 막 구토하고 되게 아팠어요. 계속해서 구토하고 설사하고 막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밥을 잘 안 먹기도 하고 살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1kg 정도 됐었는데 조금 1.2kg, 한 200g 정도 찐 것 같긴 한데, 정확한 거는 내일 접종 맞으러 갔을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꼭 샘플 꼭 신청해가지고 기호성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위생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변이 있겠죠. 저희는 사실 3차 접종을 마치고 나서 나갔어요. 나갔다는 게 안고는 원래 2차 접종 맞고도 나갔었거든요. 3차를 맞고는 걷게 시켰어요.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뛰어다니고. 처음에 나갔을 때 잘 안 걷다가 두 번째 나갔을 때부터 뛰고 잘 데리고 나왔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아파가지고 지금 나가면 너무너무 치명적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산책은 이제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훈련사님께서는 3차 맞고 이제 강아지 대소변 없는 곳, 풀 없는 곳에 가서는 개하고 뛰기 해도 괜찮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 옥상도 더럽고 주차장도 없고 딱히 나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노즈워크 방식으로 해서 놀아주고 있고, 밖에 나가서 대소변도 되게 잘 봤어요. 집에서는 배변 패드를 원래 4군데에다 처음에 놨었어요. 울타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쳐놓지 않았어요. 그거 한 일주일 했나? 너무 아침에 낑낑대고 좀 어차피 계속 꺼내고 싶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강아지가. 이럴 바에는 그냥 공간을 넓게 하자. 그리고 그때도 저희가 훈련사님이 집에 오시기 전에 전화로 물어봤었어요. 강아지가 아침마다 너무너무 낑낑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울타리를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강아지가 울타리 안에서 사실 낑낑대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침 너무 일찍부터 낑낑대기도 하고 해서 풀었습니다. 풀었고 가면 안 되는 곳만 조금 막아뒀고요. 패드가 그래서 원래 3군데 해놨었는데 하나를 줄였어요. 하나를 줄인 거는 한 2주일 정도 있다가 줄였는데, 배변 패드가 없는데도 거기다 뭘 놔뒀는데도 계속 거기다가 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다시 깔아야 되나 했는데 절대 깔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잘 지금 싸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공간을 더 좁게 쓰고 있었는데 훈련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 공간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셔서 넓힐 수 있을 만큼 다 넓혔습니다. 배변 교육은 사실 따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 정도 교육만 시켰는데 배변은 잘했다. 그리고 요 수면에 관련해서도 같이 자고 싶었어요.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핥고 쉬야를 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윤 과장이 조금 꺼려 했었는데, 훈련사님이 오셨을 때 저희랑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 되게 강아지랑 잘 소통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소통이 안 되고 있었다니. 그러니까 어떤 분은 분리불안에 영향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같이 자는 게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는 이제 같이 자고 있습니다. 계단을 놓고 있고, 집에서 나갈 때는 계단을 안 올려둬요. 자기 전에 그때만 계단을 올려가지고 하는데, 쉬어야 할 것 같고 얼굴 막 핥고 이런 거는, 핥는 거는 훈련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받아서 얼굴은 그렇게 많이 안 핥는데 쉬야를 합니다. 매트리스 커버 방수를 하나 깔고 매트리스 패드를 하나 더 깔았어요. 응가는 자기가 내려가서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쉬야만 조금 위에다 하는 편인데, 그럼 실수를 하면 어떡하냐? 쉬야를 하면 어떡하냐?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게 해야 된대요. 자기가 자는 공간에 그렇게 해야지 얘가 여기는 쉬야를 하면 안 되는 공간이구나를 알아가지고 그 이후에는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같이 잔 지 일주일 반 정도 됐는데 아직도 하기는 하거든요. 언제까지 안 할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퇴사의 계획이 있고, 직장 취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몇 가지 해보고 싶어서, 그동안은 도리가 혼자 8시간, 9시간 이상씩 혼자 있는 날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거의 신동생 같은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지금 방학 기간이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페이를 조금 주고 도리를 좀 한 3시간씩 정도 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도리가 혼자 있는 시간은 4시간 정도 그렇게 있었고요. 올려줘? 싫다며.
올려줘? 또 올라올걸? 제가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너무 긴 시간 하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오랜 시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처음에는 도리가 저희가 집에 왔을 때 진짜 하루 종일 잠만 잤거든요. 그때는 사실 펫시터 친구를 안 불러가지고. 마지막은 병원. 이 동네 애견병원을 안 가봤잖아요, 한 번도. 내가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는데, 그 예방접종 받는 병원에 갔는데 되게 선생님들이 불친절하시거나 뭐 원장님이 뭐 대충 봐주시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닌데, 그냥 뭔가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예방접종은 여기서 다 하고 나머지 뭐 도리가 아프거나 잔병치레가 있거나 한 곳은 좀 다른 곳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래 그렇게 하자 해서 제가 병원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은 다른 병원인데 원장님이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진짜로 매일매일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극성은 아닌데 사람도 강아지도 강하게 키우자 주의거든요. 근데 되게 자꾸 데려가고 싶게 만드시는 원장님과 선생님들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도리를 예뻐해주시고, 원장님이 직접 해주시는 거 같긴 한데 카톡도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려나? 이것들이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그 입양해온 곳에서 이제 연계해주는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 병원에 가셔도 좋지만 다른 병원도 좀 알아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비용이 싸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막 진짜 몇백만 원씩 싼 건 아니잖아요. 몇만 원 더 주고 강아지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마음 편한 그런 병원을 고르셨으면 좋겠고, 혹시 중성화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도리도 아직 안 했는데 10월달에 이제 중성화 예정이거든요. 근데 훈련사님이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병원 진짜 잘 골라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강아지가 물론 이렇게 마취하고 이런 손길 하나하나에도 이제 얘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느낀대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취 하나 해줄 때 다 그런 감정들을 느끼잖아요. 내 편안한 게. 강아지들도 그런 걸 다 느껴서 병원도 잘 꼭 셀렉하셨으면 좋겠고, 강아지 용품들까지 말하기는 조금 긴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